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전람회 설명회를 맡게 된 익스플로링 원장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 해마다 1년에 한 두 번씩 제가 전람회 설명회는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다가오면 항상 치열하게 아이들이 전람회 준비를 하는 때가 이맘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 중이고 해서 아직 어머님들이 이제 인지를 못하셔서, 이 전람회 참석을 좀 못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신데요. 전람회는 보통 이제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숙제, 방학 숙제 내지는 아니면 희망 학생들에 한해서 방학 동안에 전람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람회 대회는 이제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전람회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어떤 그런 증빙 자료 이것들을 나중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갈 때 또한 영재교육원을 갈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일단 첫 번째 비교과 주요 일정 및 그다음에 비교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전람회 개최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과학전람회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과 대회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비교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태도, 그 다음에 성실성,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비교과 활동은 나중에 교과와 연결되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네이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월별 비교과 대회입니다.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뭐 알고 계시는 건 주로 토론과 그 다음에 전람회 정도만 기억을 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달 거의 주기적으로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색깔 조금 달리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어머니?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9월에 치러지는 이 대회들은 주로 탐구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구형 대회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료 찾고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대회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초록색 라인에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대회들이죠. 얘네들이 주로 평가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을 보고 지필을 봐서 치러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좀 이제 탐구형 문제들, 대회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 후반에 가서는 약간 그 평가형,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학부설 영재 저희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9월에 있을 과학 전람회를 대비하는 반이 특강으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또 교육청 영재원 요강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교육청 영재원 그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 수업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어머님들이 꼭 해야 돼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교육 개정으로 인한 수행평가와 생기부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수행평가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최소 중학교 때부터 작성법을 숙지를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22 교육개정으로 바뀌면서 학교 교과서, 특히 과학 교과서의 1단원이 과학의 탐구라는 단원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 이루어지기까지 연역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있는데 연역법이 주로 저희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탐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어떤 궁금증에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행평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마찬가지겠지만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생기부까지 연결을 하게 되고 이것이 성실한 수업 참여와 수행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더군다나 대학에 갔을 때에는 대학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아이의 그런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대입정보센터에서 보여드리는 가장 28년도 대입 개편안의 주요 상황인데 그중에서 비교과, 교과 전형의 비교과, 면접, 수행 최저, 수능 최저 등 다양한 요소를 도입하겠다와 종합 전형에서 수행평가 및 교육과정의 선택 등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수행평가는 거의 뭐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해졌냐 하면, 잠시만요.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주로 보겠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 정보센터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예로 탐구 활동은 기본인데 그 탐구 활동의 기본 원칙이 뭐냐? 지금 여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입을 위한 나만의 학생부 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남다른 나만의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탐구 활동은 꼭 필요한 내용인데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정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 중에서 바로 논문, 연구, 토론, 발표 등이 주요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예시로 수학, 과학, 주제 탐구 기획 및 탐구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대입정보센터에서 내놓은 경기도 교육청이, 경남교육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샘플이고요. 보통 자기가 하게 되면 기획 및 자기 평가서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작성을 해서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거는 과학 파트인데요. 실제로 과학 파트에서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슬기로운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조금 웃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북이요, 어머니.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가이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거를 누구나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가이드북으로 내놓은 예시입니다, 언니. 그래서 수달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갖고 목록 차례 보이시죠? 그리고 연구 목적 이런 부분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준비해야 할 과학 전람회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또한 중학교 때부터 대회를 통해 준비를 해봄으로써 아이의 실력을 좀 높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마음껏 보여드리죠. 어차피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배울 기회다라는 거죠. 저희가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지 않으면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귀찮죠. 방학 동안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놀아야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선행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회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방학 숙제로도 내놓고 그다음에 학교 대회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참석을 하고 싶어 해요. 욕심 많은 친구들, 특히 상해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꼭 해보겠다라고 덤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그 과학 전람회인데 봄에는 이미 치르셨겠지만 과학 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 토론 대회는 특징이 말빨이 좀 세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고 앞에서 떨지 말고 발표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누구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앞에 서면 너무 떨려. 너무 떨려서 발표를 못해. 근데 뭔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건 되게 좋아해.
그런 친구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과학 전람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뭐 토론도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비교과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주제를 찾고 탐구하는 방법과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과학 전람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전람회에서 만든 자료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고나 영재고 또는 영재교육원 등의 증빙 자료로 제출이 되고요. 특히 장영실 전형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장영실 전형에 합격한 예가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저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만나서 저희 초등의 베타, 감마 실험을 거쳐서 저희 실험이 있거든요. 실험을 거쳐서 중학교 때 봄이면 토론, 가을이면 전람회 이거를 중학교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처음에 이제 장영실 전형에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오늘 좀 전에 어머니 얘기를 또 해서 조금 그런데 좀 전에 전화 오셨어요. 이제 그 밑에 동생이 또 이제 들으러 온다라고 미리 이제 못 오시니까 전화를 주셨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장영실 전형 이제 너무 세졌어요. 경쟁률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퍼진 거죠. 왜냐하면 교과를 되게 잘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교과 활동을 조금 부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과학을 정말 사랑하고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맞는 게 장영실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살짝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영실 전형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합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엄마들이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상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원 이 수업하면서 한 3년 전부터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상 타려고 보내시는 거면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대놓고 말씀드려요. 상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상은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은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은 이 과학전람회 목적 자체가 상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탐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기 때문에 상장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봐라. 최소한 저희 시리우스 학원에서 어머님들은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 당장 코앞이 아니라 멀리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상은 왜 제가 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증빙 자료로 쓰인다니까 여기서 대상을 받은 거를 써야 돼. 뭐 무슨 상을 받은 걸 써야 되나 보다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증빙 자료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내가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과 관련된 뭔가 탐구 실험을 한 게 있느냐를 질문을 하죠. 그럼 있다. 그럼 그 증빙 자료를 내놔라예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실험한 거 3개 내놔라.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증빙 자료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영재고 과학고에 증빙 자료를 내면서 이걸 어디에 바로 자소서에 녹여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소서에는 무슨 상을 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험을 하기 위한 나의 노력,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과학적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상을 타야 뭐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같이 거기에 동의하시는 어머님들만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줌으로 설명회를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이 현장에도 어머님들 지금 처음에 저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줌을 열었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 안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현장에 지금 거의 자리가 점점 지금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줌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의 줌으로 설명하는 설명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작년까지도 올 겨울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줌으로는 올해까지만 홍보차 한 번 딱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열었고요. 그 이유는 저희 학원처럼 과학전람회를 운영하는 수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원 대표님의 저희 학원의 그 모티브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청출어람을 꿈을 꾸는 학생들을 키워내겠다가 저희 대표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 처음에 제가 와서 여기 전람회를 열었을 때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 전람회를 열었을 때 저희 대표님이 뭐 써주는 보고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보게 되면 되게 고액을 내고 그 다음에 써주는 보고서 반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 그러면서 대표님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금액대에 합당한 그런 금액을 가지고 수업을 해라.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지 써주는 보고서는 원치 않는다. 그런 수업이라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8, 9년 전부터 계속해서 다듬어서 만들어 온 저희 강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감사 문자는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저희 설명회를 제대로 안 들으시고 오해하시고 들어오셔서 왜 해놓은 게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성하는 데 목표이긴 하지만 이 보고서가 정말 대단한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시면 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 전람회 알아보기입니다. 과학 전람회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서울시 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치러지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서울시 예선과 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월 스타트가 3월이 아닌 8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내가 8월에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전람회에 대한 가정통신문은 7월에 배부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받으셨어요. 일부 학교들은 3월에 미리 과학토론 언제 해요? 발명대회 언제 해요? 과학전람회 언제 해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내보내셨고요. 또 그중에서 일부 학교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3개 대회 중 2개 이상 못 나가요. 선택하세요. 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참여율이 없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대회가 8월인 건 보통 저희가 개학이 8월 16일 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일부터 일주일 안에 보고서 제출이에요. 보고서 제출. 그래서 8월 달에 대회가 열리고요. 그중에서 교내 시상도 하게 되고 교내 시상이 없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그냥 어느 학교, 특히 휘문중학교 같은 경우엔 너무 감사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다 내보내요. 서울시에. 그런가 하면 뭐 대청이나 대청중 그다음에 그 몇몇 학교들이 있는데 1개 내지 2개만 내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역삼도 제가 알기로 한 2개에서 4개까지만 내보내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는 학교 교내 시상은 교내 시상대로 따로 하고 그냥 들어온 거 또 내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내가 속하는지는 그 아이의 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복불복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수상을 원한다면 뭐 꼭 그것 때문에 온 거라면 등록하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제가 비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이번엔 좀 바꿔볼 걸래. 장미가 이쁘세요? 백합이 이쁘세요? 정말 난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 보면 장미도 이쁘고, 백합도 이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게 과학 전람의 수상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에 어떤 과학 선생님이 심사를 하느냐, 그 선생님의 가치관이 어디고 그 선생님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뽑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훌륭하게 보고서를 썼는데도 운이 없으면 더 훌륭한 보고서가 있어서 딱 한 팀만 내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보고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몽땅 다 해서 서울시에 내주기 때문에 이게 상을 받는다고 할 정도의 보고서도 상을 받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내상과 상관없이 일단 내보내준다 했잖아요. 교내상에서는 떨어졌는데 서울시에서 그 떨어진 그 보고서만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쓰는 이 과학전람회 보고서를 결코 떨어졌다고 허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거는 얘는 능력이 안 되나 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훌륭한 거예요. 다만 운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쌓이면 그게 증빙 자료로 남으면 정말 보석과도 같은 자료가 될 거고 내 아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끝까지 아이가 보고서를 스스로 써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보고서를 아까도 시청과 상관없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이제 대회를 하다 보니까 1, 2등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등수가 좀 안 좋은 등수가 나왔어요. 저희 학원에서 했던 친구가. 근데 1등을 한 친구와 저희 아이는 2등을 했는데 1등을 한 친구가 학교 대표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속상하셨는데 영재고를 집어넣는데 이 1, 2등 친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1등 친구는 어떻게 본지 모르겠지만 2등 친구인 저희 친구가 그 과학 보고서를 가지고 15분 동안 선생님하고 그 면접관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 1등 친구 떨어지고 저희 친구가 합격을 한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이 써준 보고서는요.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에 굉장히 이 영재고 과학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은 좀 다르잖아요, 벌써. 너 여기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어땠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경험이 없는 친구는 거기에 답을 못 한다는 거죠.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정말 거기에 정성을 쏟았던 친구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다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충분히 과학적 영재성이 있는 친구야 라고 뽑혔겠죠. 바로 그거를 아이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 전람회 보내셨을 때 넌 분명히 상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넌 여기에 가서 너의 과학적 능력을 좀 펼쳐봐. 그리고 배워와. 그리고 성장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야 아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쳐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주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경험을 쌓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울시는 예선이 9월입니다. 그래서 학교대회가 8월입니다, 어머니. 8월에서 뽑은 것들은 9월이고요.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끝나고 나면 서울시는요. 본선대회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과학전람회를 여는 이유가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에는 20장이에요. 20장 이내.
20장 이내, 20, 쪽이에요. 장이라기보다는 20쪽 이내에 쓰는데 본선에 나가게 되면 30쪽 이내로 늘어납니다. 30쪽 이내로.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대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어머니? 경기도는 좀 달라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좀 친구들이 올라오거든요. 저희 방학 때 되면 전람회 들으러. 실제로 이제 뭐 위례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도 올라오는데 지방 친구들은 조금 힘듭니다. 대회가 조금 더 빡세요. 그리고 3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가을에 끝난다. 그건 전람회까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본선 대회가 7월까지 치러지고 있고요. 6, 7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보통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3만 있는 줄 알고 오시는데 중3은 사실 너무 바쁘죠. 이건 정말 급한 친구가 아니면 잘 안 오고요. 보통 중1, 2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과고 가고자 했는데 미처 스펙 준비 못했던 친구들이 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각 학교 대회 준비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는지 모르고 계셨던 어머님들 중에 발빠르게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왜?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봤더니 분명히 학교에서 공지도 없었고 대회도 없었는데 어떤 친구가 전람회에서 상을 받았다. 학교에서 엄마 걘 상을 받았어. 이거 뭔 얘기야?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본인이 직접 나가야 돼요. 근데 지도교사를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과학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보내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준비는 각자 개인이 하시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이거 잘 쓸 수 없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20쪽을 쓴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5쪽 정도만 써도 돼요, 어머니. 왜? 끝맺음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5, 6쪽을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끝맺음을 해봐야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릴 적부터 해봐야 아이들이 경험이 늘면서 한 번, 2번, 3번 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올해 꼭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전을 해서 예선과 본선을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하잖아요, 어머니. 내년에 중학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과학 선생님들한테 눈도장을 찍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저 본선 나갑니다. 추천서 써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친구는 뽑힌 거고 어차피 과학 선생님들이야 고과 점수 받을 수 있는 기회시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이제 추천서 해주시고 정말 성의 있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그 보고서를 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선으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본선에 가서 중학생에서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6학년, 그러니까 초등생과 중학생에서 상을 받는데 바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본선에서 100% 상을 받습니다. 안 주지 않아요. 100% 상을 받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도 상은 어차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6학년 꼭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6학년인데 처음 참석해본다. 상을 꼭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립니다. 자, 참가는 1인 또는 팀으로 가능한데 반드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3인 이내가 가능하고요. 근데 3명까지는 저는 추천 안 드려요. 너무 많아. 그리고 정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간다고 안 돼요. 책임도 자꾸 미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한두 명은 꼭 이렇게 숟가락 얻는 애 있어요. 정말 애쓰는 애 따로 있고 숟가락만 얻는 애 있고 그래 놓고는 발표는 지가 하겠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 얄미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그걸 보면 정말 용서가 좀 덜 되더라고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그래서 정말 저희 보고서 쓰러 온 친구 중에 야 이거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친구랑 얘기가 돼. 무슨 얘기야? 그럼 그 친구도 왔어야지 그랬더니 그냥 제가 다 쓴대요. 자기가 다 쓰고 발표는 걔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정말 그게 내가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그래요. 저한테 보내주신 아이들은 다
내 새끼란 생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물화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혼자 하라고. 왜? 1인이 되는데? 왜 굳이? 네가 다 쓰고.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 네가 걔도 같이 노력하는 애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너 혼자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인 내지 2인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체로 나가야 상을 더 많이 받지 않나요? 왜냐하면 협동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2, 3년 전까지는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수상한 거 실제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라고 꼭 상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내지는, 근데 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심심해하고 혼자 못하니까 친한 친구랑 이제 알콩달콩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붙여주세요. 그건 괜찮고, 기왕이면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워드가 좀 빠르다든가 아니면은 워드는 잘하는데 옆에서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는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로 짝을 좀 맺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 제출,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 가게 되고요. 일단 중등부 예선은,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는 뒤에 상이 이제 나왔는데, 중등부는 일단 100명이 예선을 통과해요. 각 팀당 100명씩, 초등 100명, 중등 100명, 그 다음에 이제 고등도 있는데 중등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뒤에 이제 예선 1차를 100명 팀을 뽑고 나면 면접이 있어요. 발표하는 면접대회가 있습니다. 그 면접을 통해서 최우수상 50명과 그 다음에 우수상 50명으로 나뉘게 되고, 우수상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상에서 끝나는 거고, 최우수상 받은 친구들 중에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본선 대회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주제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우수상과 최우수상이 조금 나뉠 수밖에 없는 건, 그래도 감사하다. 저는 서울시의 교육청에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모든 친구들이 다 훌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어머니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논문 수준인데, 이 논문을 우리 어머님들도 쓰기 힘드실 텐데 애들은 더 힘들죠. 어린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100편의 보고서만 뽑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도 뽑혀요. 그래서 그 주제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제인가, 아니면 보고서가 조금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형식을 갖추고 내용은 틀렸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친구들은 뽑아줍니다. 실제로 뽑아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포기하지 마라. 너가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내 보고서가 너무 별거인 것 같아서 속상해 하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이 친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을 바라고 오지 마시고 상은 운에 맡겨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50팀에 가면 거기서 이제 본선에 금상 20, 이제 여기 그 본선에서 금상 25팀만 일단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번에 발표된 그 서울시 예선 일정입니다. 올해 일정이에요. 올해. 그래서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웬만한 보고서들은 아마 8월 26일에 마감이 될 거예요. 8월 26일까지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심사가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10월 이제 지나서 발표가 되죠. 언제 여기 보시면 서면 통과 작품들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면담 시간이 정해져 나와요. 한 20분 정도로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30일과 요거 좀 바뀌었네요.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그 다음에 11월 1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이틀은 중학교, 아마 이틀은 그 고등학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11월 5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길죠. 좀 기다리는데 지루하시긴 할 겁니다. 자, 경기도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경기도 것만 좀 띄워놨는데 요거 작년 거예요, 어머니. 올해 거 말고 작년 건데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왜 작년 걸 그러니까 올해 거죠. 올해 발표된 거고 이제 내년 겁니다. 이제 경기도는 올해 걸 보여드리는데 이미 시작했어요. 끝나가요. 끝났어요, 어머니. 6월 14일 날 발표했으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경기도는 내년에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년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럼 내년에 해야 되느냐? 아니고요. 발 빠르신 어머니들은 올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에 그걸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서울시 대회도 이미 많은 친구들이 저랑 봄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봄에 준비한 친구는 저희 전람회가 총 6회 진행이 되는데 사실 6회 보면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회 해서 어느 정도 결과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수업을 꼭 6회가 아니어도 돼요. 그 친구들에 한해서는 뭐 3회 내지는 2회 정도 추가 수업만 들어서 완성해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친구들도 올 여름에 시작을 해서 그거를 내년 겨울에 완성을 시키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 제출하느냐면 3월 5일부터 3월 18일. 즉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출이 이미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셨던 어머님들은 이제 지금 알게 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공지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1차 너 이거 내놔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서는 바로 완성된 보고서를 냈다기보다는 작품 계획서 이거 왜 그런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내요. 근데 이미 그거를 학기 중에 하기가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일부 내놓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하는 거죠. 5월 달에 부족한 거 채워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2차 심사가 6월 달에 끝나고 나면 전국 대회를 가을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시는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가을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울시 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입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위에 보면 요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학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과학경진대회라는 배너가 뜨거든요. 그래서 과학경진대회 이렇게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와 있고요. 지금 어디를 눌렀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어머니? 본선대회, 발명품, 전람회, 그 다음에 토론 이렇게 뜹니다. 그중에서 어머니들이 클릭을 하실 부분은 예선대회예요. 지금 본선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예선대회 클릭을 하시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68회 서울과학전람회 요강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거 클릭하셔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루하고 굳이 그거 알고 싶지 않으실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 게 중요하고 언제 내고 무슨 상을 받느냐가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완전히 생략을 했고요.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과학전람회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규격 표지 서식 포함 20쪽입니다, 어머니. 자, 20쪽이고 용량은 50MB 이내 한글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용량이 50MB인데요. 보통 사진이요. 적게 들어가야 한 40개 정도고 많게 들어가면 몇백 개가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만하게 오려서 붙이기 시작하는 뭐냐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연구해야 되는 애들은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하나당 용량이 엄청 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2만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50MB로 줄이려면 PDF로 다시 저장을 해서 하나하나 오려두기를 해서 오려 붙여야 돼요. 이 작업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저희 수업하고 가면 애들이
아니, 보고서가 바뀐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한글 사진이었던 게 PDF 그 오려 붙이기로 해서 용량을 막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작업이요, 어머니. 한 페이지 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진짜. 엄청 중노동이에요. 이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노트북에 한글 파일 꼭 깔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워드 파일 보내시고요. 꾸준히 무료 파일 보내시는데, 무료 파일 했다가는 어머니 특히 이거 전람회 대여서는 사실 두세 쪽밖에 안 되니까 날려도 이거는 사진 작업에 이거 다 했는데 날라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무료 파일은 어머니 날라가요. 저장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리고 워드 파일은 양식이 달라서 잘 안 읽혀요. 그리고 내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 으그러집니다. 근데 그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그냥 어그러졌어? 별로야? 이상해? 아, 버려. 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량의 그 보고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봐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계속 봄가을 써야 되는 파일이에요. 어머니 조금 돈은 드시겠지만 깔아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자, 첫 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요거는 뭐 예전에 해놓은 거지만 그냥 올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뀌지 않아요. 68회일 뿐입니다. 68회 서울시 과학전람회 예선대회 탐구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제가 나눠주기는 하는데 학교마다 본인들의 교내 표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게 또 다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운받아 그거 이제 해서 시작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목차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20쪽 중에 2쪽을 채웠어요. 왜냐하면 표지를 포함하니까. 이제 18쪽만 채우면 됩니다. 18쪽만. 자, 근데 그 18쪽 안에 이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고 언어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탐구대회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연구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작품의 내용 및 결과 그리고 결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 근데 요거는 기본이다. 바로 서울시에서 예시로 내놓은 목차의 예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논문 쓰면 결론과 재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언이 바로 전망 및 활용성인데 왜 전람회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아이들이 실험을 하려면 해요. 차라리 보고서 쓰지 말고 실험을 해라 그러면 실험은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쓰라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써놓고 결과와 결론과 재언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실컷 해놓고 끝에 가서 결론은 2줄, 3줄 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보고서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작품 연구의 동기 및 목적에 따른 주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게 20쪽인데 20쪽과 별개로 마지막에 전람회 요약서를 작품 요약서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어머니 제가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빙 자료 중에 이거 말고 요것만 내놔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 많은 과학 보고서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그걸 다 읽어볼 시간은 좀 없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약서를 통해서 이거 좀 참신한데 얘 괜찮은데 일단 추려 나머지 일단 빼 그리고 그 추린 보고서 요약서의 본보고서를 그때부터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아이의 그 작품의 창의성과 독창성과 내 아이의 영재성이 드러나게 써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작품 요약서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거를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드렸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탐구보고서는 20쪽 이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머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출품 분야인데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및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및 에너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IT, 융합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그 질문하시는 것 중에 아두이노 써도 돼요? 파이썬 써도 될까요? 됩니다. 되는데 너무 수학적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과학과 접목시키느냐가 실제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거는 아주 예전에는 범교과라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실험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다른 걸로 조금 더 나만의 독창성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품 분야를 어디로 하느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똑같은 주제인데요. 어떨 때는 화학으로 넣고요. 어떨 때는 지구 및 환경으로 넣고요. 어떨 때는 산업 및 에너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출품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보고서인데 어느 분야에 썼느냐에 따라 하필 그 분야가 비슷하게 것들이 몰려 있으면 떨어져. 근데 이쪽에 넣었는데 이쪽엔 그 분야가 없어서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야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예 고쳐줘요. 넌 이거 이쪽으로 넣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연과고를 혹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이 분야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과고 중에서 물리 쪽을 좀 지원을 하고 싶어. 근데 생물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그래서 연과고 라인에 지원을 할 분야를 생각하셔서 출품 분야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게 그래도 상을 받으려면 최소 15장에서, 15매에서 20매 안으로는 써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상을 뽑히는 경우가 요 아니고 아주 드물게, 작년 같은 경우에 13쪽인데 뽑혔어요. 13쪽인데도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서가 훌륭해야 돼요. 근데 그거 왜 뽑아줬냐면 지금 예선에는 13쪽이지만 본선 가면서 몇 쪽이라 그랬죠, 어머니? 30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 보강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보고서를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20쪽을 강조하시기보다는 그냥 써봐. 써다 보면 사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래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충분히 10장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좀 많이 독려, 써주세요라기보다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손을 그럼 타면 안 되나요? 예, 탈 수는 있어요, 어머니. 타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의 손을 탄 거를 딱 보면 압니다. 아, 손 대셨다. 아는데 이 손 타는 게 중요한 게 정말 아이들이 썼는데도 너무 훌륭한 게 있고요. 아, 이거는 좀 범위가 너무 벗어났는데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떨어져요. 전라면 좀 그래요. 정말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수하게 아이들이 한 것 같고 노력이 보이는 상, 그 다음에 정말 그게 있는데 그 주제나 가능성이 있는 훌륭한 보고서 또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 주는데 어설프게 손을 대시면 떨어진다. 아예 훌륭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예 애들이 하게끔 놔두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머니들이 완전히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이게 연가고 가서 들통이 다 나고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 아이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힘든 건 뭘까요? 주제 찾기죠.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 주제 어떻게 하나요? 주제는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주제 써갖고 와라. 한 네다섯 개 써갖고 와.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주제를 써갖고 오는데 어머님들이 손을 대세요. 일단 써봐. 갖고 와봐. 이렇게. 아유, 이런 주제를 무슨, 아니, 애가 무슨, 야, 이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창의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가 선행을 하면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죠.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해지나 창의성은 점점 좁아지는데 어머니들은 이미 그 꼭대기에 계시기 때문에 창의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 그럼 어머니들 거기 손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죠. 방법 생각하셔야죠. 그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실험 다 해주셔야죠. 애는 옆에서 사진만 찍죠. 열심히 들고 사진만 찍습니다. 이거 안 돼요, 어머니.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 고등학교까지 손 대실 거예요? 아유,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손 대십니다. 이 대학교 가서도 이게 손이 대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 답답하시고 속상하시더라도 내버려 두시고 잘한다 잘한다. 다만 근데 여기서 요만큼만 조금만 더 하면 되게 좀 괜찮지 않았을까? 요거 요렇게만 좀 바꿔주면 어떨까? 뭐 요런 형태 정도.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이러는 순간 애는 하기 싫어요. 이제 팽개칩니다. 왜 내가 안 하겠다는 걸 괜히 거길 보내가지고 나를 왜 욕을 먹게 만들고 이 얘기 한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주제, 그리고 그게 정말 형편이 없거나 설사 할 수 없더라도 해보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실패를 할 수 있고 또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실패가 경험이고요. 그 실패가 과학이라는 거죠. 이게 똑바른 결론이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였지만 저희 여기 전국대회 서울시에서 특상까지 받고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받은 친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 본선에서 특상 받을 때 교수님한테 엄청 깨졌어요. 저희는 떨어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 친구는 파이썬을 써갖고 생물하고 접목시켜갖고 저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힘들었던 게 제가 하면서 힘들었던 게 그 생물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이제 그 세균 번식을 찍잖아요. 이제 그 콜로니일 수 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콜로니를 세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십자, 모는 종이에 눈금해서 진한 거, 약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걔가 파이썬을 얘기하는 순간 그걸 셀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찾아봐. 그래서 그 생물 콜로니 수를 세는 파이썬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 친구도 독학으로 파이썬을 공부를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으니까 할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서 때는 그래도 많이 고쳤다 싶어서 딱 나갔는데 교수님한테 엄청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무 실망을 하고 왔다. 너무 속상하다,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파이썬은 제가 컴퓨터나 이 수학 쪽은 제가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괜찮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특선인 거예요. 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국대회를 출품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머니. 서울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이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는 거지 반드시 아이로부터 뭔가를 훌륭한 보고서를 얻어내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지 반드시 훌륭한 보고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자꾸 이상한 주제 갖고 자꾸 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파이썬 나왔을 때 그 애가 제일 기억나는 게 애들이 제일 많이 갖고 온 주제가 잠수함. 왜냐면 그때 그 잠수함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을 태우고 지하 잠수함에 갔다가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그 잠수함이 찌그러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 압력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거를 물속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롭게 내놔요. 할 수 있대요. 그래 놓고 3주가 지나고 나면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 주제는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볼펜 소리 조절하기와 잠수함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딱 보시면 일단은 잠수함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내 아이의 역량은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서 아이의 실력이 느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너무 힘든 거 잡게 해주지 마시고요, 어머님. 쉬운 거. 일단 내 아이의 평소 관심, 그리고 사회적 이슈, 학술, 뉴스, 시사거리를 찾아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예로는 뭐겠어요, 어머니? 이상기후. 이거 왜 생겼을까? 실제로 이거 증명한 실험도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온난화, 녹조현상, 미세먼지. 그 다음에 교과대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교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과 내용에서 그거를 틀면 돼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트시면 되고, 특히 교과 내용에서 교과서에서 보면 읽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 읽기 자료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자체는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실험의 목적과 결과,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게 좋아요, 어머니. 괜히 어려운 잠수함 이런 거 말고 실용적인 게 좋고요. 그리고 결국 왜 이 실험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머님들이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6회 실험 중에 4회 실험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안 나와요. 얘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나 했더니, 아니, 뭐, 아이의 주제가 이미 시판된 제품이던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미 나와 있지 않는 주제 빼놓고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 정도 수준이면 얘는 그냥 하버드 가야죠, 그냥. 바로 초등에서 바로 하버드를 보내야 되는 애.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미 나와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저희 그 실험 주제들 중에 아주 옛날에 했던 것 중에 그거를 보강해서 다시 하는 것도 상을 받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미 뭐 판매되고 있어. 그리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학교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아이 보고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기특하게 초등학생이었는데 수학적으로 이제 아두이노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계단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아이가 보고서를 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출만 남았는데 뉴스에 갑자기 어느 연구원이 그걸 했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이, 그래도 설마 아직 실용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떨어뜨렸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걸 과학자라면 잘 모르시니까. 학교 선생님들 잘 모르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달달달달 깨고 있으신 분들 별로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뽑아서 내보내기만 되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영재고를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고. 그래서 좀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래서 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을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와야 되고 상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던 주제들입니다. 안개 포집기. 이거는 한 5, 6년 됐어요. 5, 6년 전에 했는데 이 안개 포집기에 대한 주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전람회. 그래서 그 해에 이거 해보는 거 어때? 그 해 10명 중에 7명이 이걸 선택했어요. 그 중에서 4명이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6명이 학교 대표가 됐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명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자신있게 얘기해 드리냐면, 남이 써준 보고서는요, 어머니, 그거 나중에 걸리잖아요. 수상 취소입니다. 더 재밌는 건 상을 받았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어머니 몇 년이 지나도 그거 누가 찌르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데서 혹시 남이 써준 보고서를 쓰시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상을
보고서를 파는 학원들도 있어요. 근데 요건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애가 서울 학교에서 뽑혀갖고 서울시를 갔어요. 3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선전에서. 학교가 다른데 보고서가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보고서는 다 걸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애도 창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줬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이 아이들이 4명이 서울시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보고서가 달랐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뭔가 똑같이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주제를 주는데 어떻게 해라를 설명을 안 해요. 이 안개 포집기는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고 이러이러해. 너희가 지금부터 안개 포집기를 찾고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볼까 생각해보고 만들어. 그렇게 해서 내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건 단지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 일러도 걸릴 게 없어요. 제가 쓴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실험을 학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집에서 합니다. 허접하더라도 집에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증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볼펜 소리 아까 이거요. 저희 아이들이 20명이 왔는데 야 나는 수업 시간에 지금도 아마 조금 느끼셨을 텐데 수업 시간에 글씨 쓴다고 색깔 바꾼다고 딱딱 소리 나는 거 난 진짜 그거 너무 듣기 싫더라. 야 볼펜 소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을 했을 때 와 20명 중에 단 1명도 안 받았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야. 아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안 하겠다. 그 해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꿈꾸고 온 아이들한테 볼펜 소리를 얘기했을 때 기가 찼을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결국은 잠수함 했던 애들 중에 1명만 어떻게 끝까지 갔고요. 나머지는 다 중간 포기 다 주제 바꿨고 결국은 1명이 3주차까지도 그걸 못해서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그냥 하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딱 붙잡고 이미 3주가 지났어. 야, 2주 후면 제출인데 너 이거 언제 할래? 제일 적당하지 않겠니? 어? 볼펜 5자루면 끝나. 돈도 안 들고 하루면 실험이 끝나. 어때? 그랬더니 애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그랬거든요. 언니 서울시 우수상 받았어요. 저 지금 여기에 올리는 주제들은 다 상을 받은 것들이에요. 이거예요. 이런 걸 찾아야지 왜 힘들게 고생하고 떨어지냐고. 이 실험가치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재현을 어떻게 썼는가. 이 활용성을 어떻게 썼고 그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거지. 물론 아이들이 그냥 썼으면 되게 좀 그랬을 거예요. 정말 너무 단순하게 그랬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그거는 저희가 조금씩은 도와드릴 겁니다. 티백 중에서 이거 작년에 상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한창 이슈가 돼서 제가 이거 던졌는데 이건 좀 그럴듯했나 봐요. 안개 포집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이용한 기피실. 사실 이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커피가 정말 쓸모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커피집은 뭐 조금만 가면 더 있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필을 했고 1명 받았어요. 안 받더라고요. 별로였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받았는데 확실히 이제 처음 해보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제 머리에서 나온 거지 걔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엄청 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금 세팅만 해놓으면 될 걸 박스를 만들고 뭘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불쌍한데 아이의 창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고 만들었는데 잘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해필 갖다 놓은 장소에 개미가 없다는 거예요. 땡볕에 애가 고생을 너무너무 하는데 오죽하면 이제 이 보고서가 끝나면 저는 휴가를 좀 잠깐 갔다 오는데 제가 그 휴가를 반납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기계들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개미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얘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랬는데, 어머, 너무 기특하게 보고서를 끝까지 써갖고 왔어요. 전 중도에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좀 다듬어 줬죠, 당연히. 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아두이노 이용한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 작년에 제가 던졌던 주제는 폐플라스틱 활용하는 거. 폐플라스틱으로 벽돌을 만들어 봐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멘트 재료에 폐플라스틱이 좀 들어가면 더 견고해지고 불에도 잘 안 탄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두세 명이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상을 이번에 본선대회에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중1 때 저한테 처음 와갖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애 학교에서 떨어졌대요. 너무 속상했대요. 학교에서 떨어졌으니까 더 속상했겠죠. 받지도 못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봄에 영재교육원에 뭔가를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냈대요. 떨어졌지만 그걸 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저 1차 합격했어요. 근데 그 1차 합격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보고서였다는 거죠. 자기는 독서도 없었대요. 근데 내가 뽑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또 왔어요.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받았어요.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걔 방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그 시멘트 석고와 막 그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학 내내, 한 달 내내. 어머니가 청소를 해줄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전화가 오셨어요. 애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 아이가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학 동안 얼마나 노력한 줄 아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신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 그대로 써서 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실수한 거 그대로 내라. 왜냐하면 어차피 실패한 거는 재현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서 실험을 해볼 건지를 쓰면 그게 합당하고 과학적이면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세요. 해갖고 했더니 그래도 기특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학교에서 2등을 했어요. 보이더라. 너의 노력이 보이고 너가 어떻게 탐구했는지가 보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작년 거,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거 합해서 올해 지금 중3이니까 도전을 또 했을 겁니다. 영과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한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실패했잖아요.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아이들은 실험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실험 한 번은 보고서는 쓸모가 없어요. 2번, 3번 가야 돼요.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실패 한 번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버려지는 보고서가 없어요, 어머니. 실패한 것도 훌륭한 보고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한 번은 더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주제 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의 수상 경력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가 68회거든요, 어머니. 자, 65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때 사실 이 친구가 특상 이 친구가 서울시 본선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그 아까 말씀드린 파이썬 그래서 이 친구 때부터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과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래서 65회 때는 5명이 이제 본선에서 상을 받았고 66회에서는 요때는 조금 예선은 많이 올라갔는데 본선에 이제 5명이 올라간 학생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이때는 특성이 없었고 요때도 지금 보면 최우수상 11명 해서 총 16명이 상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본선에 올라간 친구 중에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명이 올라갔다 해서 애들이 다 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바꿔요. 아, 나 안 해요. 상 하나 받은 걸로 나는 충분히 스펙 쌓았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최종 요번에 저희 학생들
요번 예선 중에서 이제 11명 중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받은 거고, 이번에도 서울, 전국 전람회 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머니? 근데 얘네들 단 한 명도 저희가 써준 게 없다라는 거 강조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썼어요. 얘네들은 평생 이 보고서가 자랑스러울 겁니다. 내 거로. 근데 남의 거 갖다 쓰면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 보고서니까 어디든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구보고서 작성인데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드렸는데 그게 쓸모가 없어요. 어머니들 보셔도 잘 모르시고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시는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약간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이 예시는 이따가 찾아서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아까 티백 말씀드렸죠. 티백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일부예요. 그래서 데이터 뽑은 거 보이시죠, 어머니? 이 정도는 나와야지. 중학교 지금 2학년 친구긴 했어요.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서 데이터 뽑아서,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이들의 결론은 단순하다. 단순하게 끝납니다. 딱 그냥 딱. 그 다음에 고차, 이러 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망, 활용성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손을 대면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줬던 보고서 하나하나 다 뜯었고요. 거기에 대한 그래프 다 집어넣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 하나 샘플 딱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 표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표가 반드시 이렇게 꺾은 선만 중요하냐? 아니죠. 막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하고, 결론 아까하고 좀 달라졌죠, 어머니? 확실히 달라지는 거 보이죠? 이거를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실험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보고서는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엄마가 사진 찍는 건 도와줬어요. 보고서는 제가 쓰고요. 엄마가 사진 찍는 거랑 재료 사는 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는 어딜 가서 보시면 되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 융합 그 과학교육원, 또는 어머니 그 경기도나 이제 지방에 계신 어머니들은 요 서울시 교육청 대신에 경기도 교육청, 아니면 이제 융합 과학교육원 다 있어요, 어머니. 뭐 광주면 광주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마 광주는 전남, 전북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너가 있고요. 학생 교육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거기서 보시면 여기 아까는 공지사항이었어요, 어머니. 처음에 공지사항 뜨거든요. 그래서 요강 보시고 그 밑에 입상작을 클릭하셔야 돼요. 입상작을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학전람회를 클릭하시면 과학전람회 상 받은 거, 이거 가장 최근 거예요. 제가 어제 거 뽑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품명 또는 어떤 그 주제, 만약에 난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여기에다가 지구온난화 치면 쫙 떠요. 지구온난화만. 그래서 저희가 수업 첫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걸 다 보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와우, 보고서가 엄청날 겁니다. 물론 여기는 요약본밖에 못 봐요, 서울시에는. 근데 전국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있거든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들어가시면 원본까지 싹 볼 수 있어요. 본론까지 싹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내 아이께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도내대회 거치면서 2-3번 고치죠? 예선전 가서 고치죠? 본선전 가서 고치죠? 본선까지 합격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데이터를 뽑고 싶지만 비싼 기계를 쓸 수가 없고, 그런 연구를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대여할 수 있는 지원금을 나눠줍니다.
미리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람회는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지도교사가 붙어요. 그러니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서 눈높이만 너무 높이시지 마시고, 아,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형태를 취하면 되는구나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거랑 절대로 비교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되셔서 제가 굳이 이걸 올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거 다 찾아보게 할 거고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참고 사이트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너무 다 풀어버리면 저희 등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등록을 하시면 전람회가 1회 시작이 되면서 1회, 2회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어머님들 간담회를 따로 할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도와주세요. 사진 찍는 법, 그 다음에 아이들 사진 어떻게 보관해 주세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실어주세요. 실험할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저랑 또 저희 선생님들 다시 만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그냥 쓰게 안 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예시본을 제가 가이드북으로 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흉내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럴듯해요. 만들어 놓고 보면.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특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인데 중3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많은 학년이 1, 2학년이 제일 1학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잘 안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발빠른 어머니들은 초3부터 보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에 안 되는 거 아니까 초3부터 경험을 쌓으면서 이 어머니가 지금 여기 수업을 지금 또 와 계시고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께도 너무 제가 감사드린 게 항상 이 아이들의 이런 증빙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쌓아두세요. 실험하다가 찍었던 사진들도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오시더니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블로그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남을 보여주기 위한 블로그가 아니라 내 아이의 이런 활동을 저장하는 블로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내 아이가 이제 그 입학 원서를 낼 때 내 아이의 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자료도 내지만 블로그 하나 딱 띄워놓으면 되죠. 클릭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쫙 아이가 활동한 게 나와 있어요. 안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어머니. 제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더니 그걸 바로 그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USB 따로 보관하셔서, 아니면 USB에 따로 보관하셔서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지우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써요. 그리고 특히 사진들도 보통은 한 1000장은 쉽게 찍게 될 거예요. 하루에 찍는 것만 해도 몇백 장이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나중에 본선대회 갈 때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서울 전국대회 갈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증빙자료 필요한 거 이렇게 뽑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탐구보고서 작성법 및 완성까지 가는데 주제 선정, 설계,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결론 및 재현 등 아이들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까지 도와드리지만 실험은 집에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는 일단 아이들의 탐구 작성 및 탐구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보통 과제 집착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애들이 결론까지 딱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휘문중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실험 보고서 대회를 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해에는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친구가 저희 학원에 와서 아무것도 못 썼던 친구거든요. 1주, 2주, 3주를 헤비 놀다가 결국은 나머지 3주차에 어디까지 갔냐면 실험 방법까지 쓰고 끝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팀으로 짜서 오셨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강 형태로 그 수업을 했었는데 너무 웃긴 건 이걸
쓸지도 몰랐고 자기도 탐구 방법까지 간신히 간 친구잖아요. 새로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단 말이죠. 수업을 하는데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야,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이것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11월 달에 학교 자체 실험 보고서 작성 대회가 있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지 남이 써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큰 덕을 보실 거예요. 너무 하기 잘했다. 저도 지금 제 수업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저희 어머님들이 중3 때 우리 아이 영재고 합격했어요. 그 수업을 듣기 너무 잘했습니다라는 전화를 또 해주시기를 해마다 이렇게 오시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계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에서 하루 1회당 4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이 다 각자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앞에서 떠드는 수업은 첫날로 끝이에요. 정식 OT만 있습니다. OT만 있고, 왜냐면 아이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제 선정을 하기까지 아이들 스스로 쓰기 시작하면서 방법 다 각자 하고요. 그래서 첫째 줄은 그냥 넘어가고 둘째 주차에는 아이들과 1대1 면담이 시작됩니다. 너 어떤 주제 찾았어? 실험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요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교실에 가서 각자 써서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계속 맨투맨 수업해요, 어머니. 제가 맨투맨으로 일일이 상담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제가 놀지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예,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상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3일차일 때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실험이 들어갔어요, 집에서.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대부분 4일차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어떤 친구는 주제가 이때까지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못됐다 그러면 제가 쉬운 걸로 자꾸 유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든 써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휴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자유롭게 일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험을 설계를 하고 나면 재료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좀 돈을 좀 투자를 해주시고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아이들이 하는 거고 이게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굳이 비싼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왜냐하면 이거 뭐 이렇게 그 뭐 이산화탄소 측정기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어떤 친구는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통 7만 원, 적게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들을 좀 구입하는데 돈이 조금 든다는 거. 그래서 그거 도와주시는 거 있으니까 해주시는데 여름이잖아요. 겨울은 괜찮은데 겨울은 좀 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여름은 짧잖아요, 지금. 거기에 휴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품 회사들이 쉽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주문을 했는데 휴가 기간이라고 떠 있어요. 안 와요. 언제 실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러야 돼요. 여름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좀 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정식적으로라면 이렇게 가지만 한 주차 밀려낼 수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친구는 5주차에 1차 보고서 완성해서 완전 검사 맞고 여기 와서 6일차에 최종 보고서 완전히 첨삭까지 받아서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느린 친구는 이게 밀려 있고 대신 6주차까지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내도 돼요. 메일로 보내주면 첨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실험은 집에서 하는데 모든 거는 일단 아이가 학원에 와서 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오려놓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학원에서 했는데도 시간이 좀 딸린다 싶으면 애들 학원 갔을 때 어머니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또 어머니 이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제가 결정이 되면 또 어머니들하고 상담 한번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해 주셔야 할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험을 학원에서 하지 않고요.
주차별로 밀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아이의 의지대로도 안 되고 밀립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도 제일 강조했던 거, 실패한 실험은 실패가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자 해서 다시 하든가 아니면 다시 못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실패했다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했는데 상 받았다. 그 다음에 USB를 넣어서 학원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신 어머님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의 얼굴이 드러나면 안 돼요. 원래 사진에 이제 들어갈 때. 근데 이것도 조심해 줘야 될 게 두 번 일을 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교복을 입고 이름표가 보이게, 그리고 얼굴이 보이게 실험을 해라. 그러니까 직접 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교복 안 돼요. 체육복 안 돼요, 언니. 아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얼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교복 더더구나 안 됩니다. 사복 입고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복을 입었던 애들은 실험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귀찮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 들어가도 돼요. 학교에서 이제 공문에 띄웠을 거예요. 얼굴이 나오게 해라, 나오지 않게 해라. 이게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그런데 찍을 때는 그러니까 전신풀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하고 있으면 밑에는 찍을 필요 없다는 걸 아시죠? 얼굴에서부터 여기 책상까지 찍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편집할 때 여기 잘라내고 확대해갖고 그 부분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데, 기왕이면 앞, 옆, 뒤, 확대.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이 많다는 거예요. 한 컷, 한 컷, 한 컷 찍는 게. 그래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골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들이 USB 따로 갖고 와야 돼요. 사진 USB만. 따로.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사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그리고 1일차 안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물 연구를 했습니다. 뭐 커피를 준 것과 커피를 주지 않은 것. 그러면 홀더가 2개가 또 있어야 돼, 그 안에. 커피 준 것, 커피 안 준 것. 그래야만 이거를 구별하지. 나중에 사진을 자, 야, 너 이거 사진 잘못 넣네. 이거 다시 해보자. 빨리 사진 찾아봐. 못 찾아요. 그냥 막 1000개가 쫙 펼쳐졌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커피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그 폴더 작업은 어머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항상 갖고 와야 저희가 보강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사진 빼, 이거 넣어, 이거는 이게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선생님이 써주시지 않고 보고서 완성 후에 일을 첨삭 가능한데요. 어머니들이 중간에 포기하시고 뭐 3회, 4회 하신 다음에 첨삭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시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지금 완성한 친구들 봐주기도 너무 바빠서 최소 5회 이상 5회 이상 6회까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1회 첨삭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저희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의 역할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번 그 과학 전람회는 저희 3명이, 3분의 선생님이 강좌를 여셨습니다. 발음이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김세진 선생님, 그 다음에 유지혜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벌써 이제 많은 반은 거의 1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학원이 워낙 그 마감이 잘 되기로 유명한 반이기도 한데, 또 뭐, 일부에서는 저희의 그 어떤 결과를 본인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줌이 아니라 현장만 해도 여기가 사실은 메어 터져요. 강의실 2개가 됐고 그 다음에 굳이 설명회 안 해도 거의 마감이 되는 스타일이라 굳이 줌으로 안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금액도 저렴합니다. 아시죠? 저희 학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대치동에서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고 일반 뭐 다른 학원처럼 이렇게 그런 줄 알고 계신 어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걸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이후로는 아마 다시 올 겨울부터는 또 그냥 저는 현장으로만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다년간 경험 있으시고 다들 경력 있으신 선생님이시고 수상 경력 있으시니까 믿고 맡기시면 되고요. 일단 김세진 선생님부터 인사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세진입니다. 그 과학 전람회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이 실패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토대로 다음을 설계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하는 수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여름에도 함께 같이 성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주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유주유라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다 하긴 힘든데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지금 과학 토론과 영재원과 다 섭렵하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기시면 되고요. 올 여름에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